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만은 진짜 빨간불이 켜진 곳은 김정은의 북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는 뭐 한 명도 없다. 완벽하게 봉쇄를 했다. 했는데 4월 이후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하기 시작했고 지금 52만 4,400명 그리고 13일에도 17만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코로나라고 안 오고 발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거죠.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는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2일 날 이제 유혈자, 뭐 북한 말로는 유혈자, 발열 환자 이렇게 하는데 18,000명이 발생해서 6명이 사망했다고 북한 그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17만 4,400명이 발생해가지고 21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21명이 사망.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4월 말부터 5월 13일까지 이게 뭐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한 15, 20일 만에 50만 명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지금 한 10만 명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보도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완전 봉쇄를 해놓고 지금 뭐 북한 전역이 지금 봉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그의 말로도요.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난. 대동난이라는 대동난. 이게 뭐 표현이 최고 지도자의 표현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12일 날은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처음으로 내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부들이 마스크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보면은 조금 그 간단한 형태의 마스크인 것 같아요. 요즘 마스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은 가장 이 가격이 싼 마스크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하고 지금 이제 하면서 지금 이 질타를 했습니다. 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세우는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고 허점을 질타하고 지금 제대로 대응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국제 보건 전문가들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다가 여러 워싱턴 포스트 해외 언론들 여러 군데 보도를 했어요. 근데 북한은 백신이 아예 없고 치료제도 하나도 없어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가가 전 세계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북한이고 하나가 에리트레아입니다. 에리트레아. 이 나라 어딘가 봤더니 이디오피아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그 나라예요. 아프리카 북쪽에 그 홍해에 접해 있는 나라인데 인구가 360만 명인데 여기가 이제 93년부터 1인 독재 국가예요. 군사 독재. 근데 여기서 이제 국제 백신 공유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를 거부하고 완전히 여기도 봉쇄를 했어요. 봉쇄. 북한 같이. 그런데 이 이제 에리트리아의 그 이사이아스 아페베르키라는 이름이 이제 발음이 좀 그런데 대통령이 코백스라는 그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그램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나라들한테 도와주는 건데도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서방이 아프리카를 파괴하려는 수단이다. 이거 거부한 거예요. 김정은하고 똑같네요. 여기도 이제 완전 거부. 그러니까 두 나라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국가니까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면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코로나가 계속 진화하면서 변이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빨리빨리 확산되는 이제 코로나로 변이했잖아요.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북한이 단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이 대량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텐데 격리만으로 사실 격리를 하면 또 이제 사회가 사실은 그 시스템이 붕괴되잖아요. 뭐 지역을 다 봉쇄해버린다고 그러네요. 배급 체계든 북한에 뭐 거래든 북한도 요새 장마당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막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되면은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서 잘못하면 이제 체제 전체에도 이제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4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는데 이때 그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이니 뭐 중앙에서 평양에서 그냥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행사를 하면서 수천 명하고 단체 사진을 조를 나눠서 찍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단체 사진만
7번 이제 그쪽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 해보면 한 번에 막 수만 명씩 막 수천 명씩 찍는 거예요. 그럼 수만 명이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코로나가 이제 치명률이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의료 시스템도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이렇게 아주 상당히 수위가 높은 용어를 썼고 스스로 대응 여력이 충분치 않다. 네, 그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한 것은 좀 도와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돕겠죠. 중국에서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용의가 있다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유엔이라든가 또 미국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13일 날 그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 특히 거기에 해열제, 진통제, 마스크, 진단키트 이런 의약품 지원을 우리가 다 잘 갖고 있는 거죠. 많이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문제는 김정은이가 그걸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 뭐 100% 방역에 이상이 없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 거절해 왔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준다고 해도 거절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리를 둔 거예요. 그 거리를 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이제 우리 교류 막 하자 뭐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북한 주민들이 중국하고는 경제력의 차이가 동북 삼성과 북한에는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차이가 나요. 근데 남한하고 북한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과의 어떤 교류가 북한의 체제 안정에 영향을 줄까 봐 사실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상당히 이제 막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이쪽에서 잘해준다 해도 저쪽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평화는 실패한 사실은 형식적인 거칠의 이제 교류인데 우리 고영신 TV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북 관계를 할 때 포커스를 김정은 체제의 유지와 김정은 체제의 굴종적 그 대북 관계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보고 그리고 2,500만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지금 같이 살아가야 될 동족이잖아요. 그 북한 인민 전체를 보는 주민을 보는 정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어떤 기술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꼬아서 뭐 주체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바탕을 둔 동포의 바탕을 둔 이제 지원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도 이걸 아주 잘했어요. 지금 당장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거죠. 근데 현재 이제 김정은 입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과 인민이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중국에 이제 도움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보면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는 단계를 계속 낮춰서 지금 그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한 사람들 말고는 일상생활로 지금 거의 회복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 회복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 근데 중국은 막 지금도 통제하고 막고 막 이러거든. 그 물리적인 통제만으로는 이게 이제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북한이 백신을 그 아까 이제 코백스에서 전 세계에서 준다는 거 128만 명분을 거부해 버렸고 부작용이 있다 이러면서 거부한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도 이제 백신을 맞는 거에 효과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중국에 그 시노백 백신 준다는데 그건 다른 나라 줘라 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시스템이 이제 붕괴돼 있고 중국식으로 봉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봉쇄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그래도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중국은 상당히 근대적 의료 시스템 갖췄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일단 파격적인 지원을 결정을 벌써부터 신속하게 한 것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이제 명분과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인민의 삶을 위해서 이게 지금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그 과감하게 이제 받고
또 협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미 이제 사실은 남쪽도 벌써 준비를 좀 들어간 게 김성한 그 대통령실 안보실장, 네. 이 그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그 백악관 이제 국가안보부 장관, 안보보좌관. 네, 하고 벌써 이제 통화를 했어요. 하면서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그 핵 문제 이런 것도 했지만 지금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를 했고요. 박준호 외교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미사일 발사 규탄하고 코리아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벌써 표명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한미 이제 당국자들 간에 이제 의견이 좁혀져 있고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이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지금 네. 상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서 빗장 잠그고 지금 은둔의 나라로 있어 가지고는 북한이 바이러스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네. 북한도 이걸 받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21일 날을 기해서 핵실험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ICBM, SLBM까지 쏘아대고 네.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 풍계리 지난번 폭파쇼 벌였는데 그거 다시 복원해가지고 그게 전부 쇼예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때는 그게 보여주면서 막 평화다 했는데 다 거짓말인 거죠, 이제 사실. 핵실험을 이제 할 수 있는 예. 거의 뭐 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태로 놔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 7차 핵실험인데 그 소형화 실험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되면 이제 사실은 뭐 위협의 강도가 뭐 일본은 당장 사정권에 들어가 있고 미국도 뭐 SLBM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쏘았던 그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부산을 때리고 막 대구를 때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광주를 때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북한이 받아들이지고 물꼬가 이제 트인다면 이 핵실험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해 가능성도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덕장, 지장 뭐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이 운이 좋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으로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 해갖고 평화쇼를 많이 했는데 김정은이가 보니까 이게 전부 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미 동맹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복원돼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믿을만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북한의 그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 물꼬가 터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핵실험도 중단할 수도 있고 지금 모라토리엄을 파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다시 원위치할 수도 있고 남북 간에 진짜 교류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 이거야말로 윤석열 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그 취임식장에서 무지개가 그냥 뜬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 남북 관계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도 전혀 풀지 못하고 개성공단 폭파하고 이쪽에서 뭐 말만 해도 그냥 뭐 저쪽에서는 그냥 막 욕만 하고 사실상 이제 교착 상태, 냉각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되니까 보수 정권이 들었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소통의 어떤 기회가 뭐 아직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이 역병이 말이죠. 이런 기회를 열어주는 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대응 체제를 철저히 갖추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죠.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만약에 핵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은 우리가 선제타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선제타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 비난을 했는데 그런 건 그런 거대로 하고 당연히 정권하고 또 대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또 북한의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또 찾아서 돕고 이게 진정한 이제 교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남북 교류가 되어야 물론 뭐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돼갖고 좋을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되 아주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북한과 대화 문을 열어놓는 거
그게 취임사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담대한 계획을 제시를 하겠다고.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것 같고, 김정은도 지금 똥배짝 내밀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10만이 죽을지 20만이 죽을지 모르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체제 유지가 이렇게 되면은 체제 유지가 어려워져요. 체제 유지가 목표인데 체제 유지하려다가 체제 안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집피지 말고 대화하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지금 백신이 아닌 거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빨리 받아가서 접종하고 키트 우리 진단 키트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가져가서 빨리 실험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 간의 대화의 어떤 전기가 이번 북한에 좀 불행하기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시대 남북 통일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